그야말로 이변의 연속이었습니다. 혹자는 파국에 이르렀었다라고 표현도 하더군요. 김문수 후보로 최종 후보가 정해질 때까지 일들을 잠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 김문수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새로운 후보자가 등록하는 그 절차까지 오늘 밤에 다 해야 될 것입니다.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즉시 회복되었고 내일 공식 후보 등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습니다. 이게 뭐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 시도였다는 말도 나오는데 지금 화면을 잠깐 볼게요. 지도부는 그 후보 교체를 위해서 빠르게 일정을 좀 진행을 시켰습니다. 새벽 2시 반에 김문수 후보의 자격 취소, 새벽 4시에 또 새 후보 등록 신청을 마감을 했고요. 결국 운명을 가른 건 당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의 일원으로서 당심과 당 지도부 사이에 강 대변님, 괴리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단일화에 대한 부분은 괴리가 있었다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절차에 있어서 지도부가 보여줬던 모습이 우리 당원들께는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일들이 있기 전에 네. 김문수 후보 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2가지를 냈었고 그게 금요일 저녁 6시경에 결과가 나왔었는데 전당대회를 개최하지 말아달라라는 가처분 신청에 있어서 재판부가 기각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라든지 전국위원회 이런 거 개최하는 데 있어서는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당무우선까지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네. 판단을 했습니다. 당의 자율권을 우선해야 된다라는 것이 결정문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당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네네. 그 다음 절차를 진행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새벽에 후보 등록을 받고 이렇게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전 당원에게 ARS로서 조사를 하게 됐는데 그 전에 수요일 날 있었던 여론조사에 있어서도 단일화 필요하다가 당원 중에 82%, 그중에서 11일 전, 후보 등록 전이 필요하다라는 게 86%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0%가 넘는 분들께서 이러한 절차로서의 단일화는 맞지 않다라고 결국에는 판단을 해주셨던 네네.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당원들이 절차적 민주주의, 결론을 넘어서서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계시는 현명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지도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동안에 수요일에 있었던 ARS 조사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진행을 했었던 것이지만 무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요. 앞으로 지금 과정에 있어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 부분이 있고 정말로 원팀이 돼서 똘똘 뭉치는 모습 보이면서 실망하셨던 당원분들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의 비판 목소리 듣고 장유미 변호사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조경태 의원의 발언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는 명백한 당원 위반이며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날치기입니다. 다른 후보들의 입후보를 차단하고 기습 공고를 통해 단독 등록을 유도한 것은 경선을 기만한 권력 남용입니다. 특정 세력이 후보를 지명해서 옹립할 거라면 도대체 왜 경선을 치렀습니까? 경선을 대체 왜 치렀느냐 이런 비판도 여럿 있었고 또 절차적으로도요. 새벽에 그 1시간 만에 32가지에 달하는 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
이 후보 등록을 받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이 정도면요, 그냥 민주성을 저버렸다 이런 걸 넘어서서 정치 결사체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념 집단이 아니에요. 이익 집단입니다. 이거 제가 한 말 아닙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일갈한 말입니다. 네. 자당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그러면 조경태 의원처럼 반대 목소리 내는 분이 국민의힘에 다수셨나요?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한 60여 명 넘는 의원총회 자리가 있었는데 그냥 지도부에 일임한다라고 했죠. 사실상 방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 명을 위한 모든 절차를 거쳤던 겁니다. 어느 공당이 새벽 2시에 공고를 낸 다음에 3시부터 4시까지 이 30종이 넘는, 정확하게는 32종의 서류를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예. 이 비대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원의 뜻에 따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당원의 뜻에 따라서 김문수 후보를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로 내세우는 거라고. 그럼 그때 당원과 지금의 당원은 많이 다릅니까? 며칠 사이에 크게 달라졌나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냥 과거에 당원을 팔아서, 당원을 방패막이 삼아서 본인들의 이익을 관철하고자 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정말 한덕수 후보를 이번 대선의 필승 카드라고 고민했는지 저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많은 언론에서도 대선이 목표가 아니다. 그 이후에 당권, 기득권, 지방선거 공천권, 이런 예산, 이런 아주 눈앞의 이해관계의 골몰에서 이런 무리수를 뒀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정당에 대한민국 미래에 맡겨서 되겠습니까? 지금은 최소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 변호사님 그런 얘기 있습니다. 공고날지 접수랄지 그 일시가 있던데 왜 새벽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서류를 받고 등록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가 하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입장에서는 그 전에 가처분 결정에서 지금 김문수 후보의 당무 우선권이 제한된다는 결정이 나왔고 당의 자율성으로서 전당대회 그리고 전국위원회 이런 것들이 열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정리하는 것은 당의 책임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요, 경선 과정에서 만약에 한동훈 후보나 뭐 홍준표 후보 이런 분이 최종 후보가 되었다면 당 입장에서도 지금처럼 단일화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본인이 김덕수 그리고 을지문덕 이런 캠페인을 했었기 때문에 네. 당에서는 그 다음에 단일화 과정들을 준비를 해놨었던 것입니다. ARS용으로 안심번호를 미리 받아놨고 전당대회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당시에는 왜 본인을 빼고서 이렇게 하느냐, 후보를 축출하려는 것 아니냐, 강제 변경이 아니냐를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한 오해는 이제 어느 정도는 풀리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이야기했었던 한덕수 후보와 다른 사람이 아닌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라는 것이 특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벽이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연락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 후보 등록을 받았었던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희 당원들께서 이런 식으로 새벽에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주신 것이죠.